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저번 주 초반 달러 원 환율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부식시키지 못하는 인민은행의 미온적인 태도에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었는데요.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인하폭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1338원대에 시작한 달러 원 환율은 134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지만 주 중반 선진국의 8월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지수 잠정치가 발표되어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업황들이 모두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채금리 하락에 달러도 동반으로 132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수석님, 지난주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하락하였는데요. 네. 주요 배경이 있을까요? 네, 달러화 지수는 한 0.6%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달러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 강세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통화들, 상대국 통화인 유로화나 아니면은 일본 엔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가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20원대로 좀 하락했어요. 뭐 하락폭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원화 강세 요인이었나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뭐 한국에 이제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뭐 매파적인 동결, 그러니까 금리는 동결했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고, 근데 그게 그러면 워낙 강세 요인이냐? 그렇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 의미 있는 부분은 일단 중국 위안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그동안 계속 약세였다가 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이제 방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워낙 좀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PMI 지수 잠정치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뭐 유로는 여전히 부진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경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좀 부진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약화되니까 미국 경제가 좋았다라고 봤던 이제 시장의 생각들,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고 달러 강세도 보였는데,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뭐 하루 만에 16bp 정도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그 다음날 좀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않는다면 아마 연준도 빨리 근처를 안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원화의 강세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중국 위안화 약세가 좀 진정이 됐다. 그 다음에 글로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서 좀 되돌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라 보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40원대는 좀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게 좀 안도감이 생기면서 20원대가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적정 환율보다 높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사실 경제 지표가 또 이제 중요해지는데, 특히 이제 주 후반에 좀 집중할 것 같아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가 이제 9월 1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좀 일찍 나오는 편인데,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의 고용과 같은 날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미국 경제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고, 또 한국에서는 또 8월 달 무역 수지가 또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주 후반 쪽에 이제 경제 지표 결과가 좀 주목할 부분인데, 특히 이제 미국 8월 고용 같은 경우가 지금 컨센서스는 전월보다 조금 더 낮아질 거다라 보고 있어요. 특히 비농업 취업자 수 전월에 비해서 한 16만 8천 명인데, 지난달 한 18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최근 6월달, 7월달 들어서 20만 명 좀 이하로 내려오고 있고, 거기다 이번에 만약에 컨센서스처럼 17만 명 이하로 내려오면은 미국 고용이 좋진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실업률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결국엔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실업률은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니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올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반락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46.9 정도 나올 예정인데, 지난달 46에서 소폭 오르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보통 ISM이나 뭐 PMI 지수 이런 것들은 기준치 50을 두고 50 이하는 수축 국면, 이상은 이제 호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50 이하로 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의 제조업 업황은 좋진 않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한국의 8월 무역 수지는 적자가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거든요. 그 무역 수지도 30억 달러 내외 적자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는
6월달, 7월달에 흑자에서 8월달에 소폭의 적자가 예상되고요. 그런데 사실상 20일까지 이미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라고 해도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 뭐 그거에 따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환율이 40원대 계속 있다가 일단 50원에서 좀 막혔어요. 좀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을 때도 1350원은 좀 상당히 무거운 저항선으로 보기 때문에 전고점 이제 1343원 찍고 좀 내려왔거든요. 20원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환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전월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미국 증금리가 좀 반락하고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환율은 아마 1305원까지도 아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여전히 경제 지표가 나쁘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도 아직도 위안화가 좀 약세 국면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하단은 1305원, 상단은 1340원 정도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원 환율은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로 경제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의 유로원 환율은 1420원에서 1450원 정도. 그리고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원화보다는 좀 약세를 보여서 900원에서 한 930원 정도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